정도원 의원님. 네.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는 거죠. 못한다? 예. 왜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당사자는 네. 조사를 해봅니다. 여론조사를. 아. 그리고 이제 어떤 것까지 하냐면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해서 나갈 경우까지 조사를 해봅니다. 아, 자기 돈으로 여론조사 의뢰해요? 그렇죠. 아니, 그럼요. 본인이 다 하죠. 그걸 감으로 하겠어요. 중요한 일인데. 그 돈 꽤들 텐데.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형편없이 나오는 모양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러고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으로 공학적으로 타이밍 잡고 있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기는 거로 나오면요. 벌써 한다고 했죠.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간단한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못 나올 거라고 보세요? 못 나오죠. 아, 그래요? 예.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이게 그 나온다 안 나온다 못 나온다 나온다. 예. 아, 이게 참 이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예.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 안 나오고 싶죠. 왜요? 절대로. 왜요? 왜 지니까. 진 게임을 안 하고 싶죠.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안 나올 수가 지금 없어요. 현재 상황이. 이제 당에서 계속 미니까. 계속 밀고 예, 나가야 된다고. 아니면 안철수 아니면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네. 문제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의 명을 받아서 선당 후사로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네. 출마를 한다. 어허. 그러면은 그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 한 몸 불사르는 그렇죠. 대신에. 그렇죠. 예, 예. 그럴 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다음번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서 예. 이 한 번 불살아서 어떤 결과를 어디에 이 불살은 이 불씨가 네. 불꽃이 예. 어딘가에 옮겨 붙어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낼 때가 있을까요? 아. 근데 지금 원희룡 제주시사까지 그러니까 지금 서가번 할당을 의원님의 하겠다 그러는데.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선거 그렇죠. 당락과는 상관없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치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거리가 없다 이게. 옛날에 조순시장이 서울에서 당선될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최고위원이죠. 예. 부산시장을 나갑니다. 아, 예, 예, 예. 예, 부산시장을 나가는 당시 조순시장 측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러닝메이트로 해서 나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부하고 부산시로 나갑니다. 아무도 부산시장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네. 내가 제2도시 부산시장에서 장렬히 과감하게 싸워서 장렬히 전사해야만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믿음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있어 그 확신을 가지고 출마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바보 노무현의 그렇습니다. 시작이잖아요. 첫 출발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정치인과 정치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 예. 링컨 전 대통령도 중앙무대에서는 하원 의원 한 번 당선되고 선거마다 다 떨어졌어요. 아, 링컨이? 그러고 대통령 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지금 얘기했다시피 지는 선거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정치가가 못 되는 거죠. 그냥 정치인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명분과 예. 명분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명분을 만들어낼 어딘가에 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말들이 이 정치인들이 지금 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마치 어떻게 쓰면 좀 피해 가볼까 이러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 알겠습니다. 근데 서가번 의원님. 예. 그러면 그냥 그 단순하게 안철수 인재영 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어려고.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뭐 그 분이 자체가 어려운 분이니까 네. 그래도 안 나갈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결국은 그러니까 떠밀려서도 나올 수밖에 없다. 안 나가면 그냥 현장 직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본 적이 예.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어려워요. 정도님께 그럼 이걸 그 보강 질문을 드리는데 여론조사 계속 돌려본다고 했잖아요. 개인도 돌려보는데 당도 돌려보고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은 계속 등을 떠미는 겁니까? 아니 그럼 존재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네. 아니 서울시장도 못 내고 그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후보를 못 내는 당은
그거는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선거 끝나면은 예. 이제 그 야권 재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도부도 다 와해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두 번의 지금 전망이 엇갈립니다. 그 정돈 의원께서는 안철수 위원장은 못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단언을 하셨고 서가분 의원께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떠밀려서라도 나올 것이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안철수 전 대표 인재영입위원장이죠. 바른미래당에 오늘 2시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오전에 아마 뭐 메시지가 돌았던 모양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또 보도까지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다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부에서는 내부의 유승민 대표의 갈등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해외를 다녀왔죠. 그리고 그렇죠. 해외를 가 있는 동안에도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네.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상당 부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대표도 동반 출격해야 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장이요? 대구시장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경기지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유승민 대표를 서울시장에 내보내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보궐선거를 나가라 등의 뭐 여러 가지 설들이 그런 많았습니다. 얘기도 있었죠. 예.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리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안 나가겠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나가라 그러냐. 나는 안 나가고 안철수 대표 빨리 그 서울시장 나가도록 좀 마음의 결심을 굳혀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갈등설이 나오게 되니까 일부에서는 안 대표를 하루빨리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에 정해져 있는 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중에 마땅하게 내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안철수 전 대표 빨리 나와야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네. 김수민 평론가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 오보 흘러나온 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예. 유승민계에서 흘린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일부러 흘렸다가 더 갈등의 골이 심화될 텐데 네. 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예전에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다 보면은 이제 뒤엉킨 상태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와서 누가 깼냐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이 돌다가 그냥 이게 언론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언론에서 급하게 주워 먹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시기를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고 있고 또 옹립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나가는 그림을 연출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정치인은 때로는 혹은 자주는 직접적으로 권력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네. 나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어떤 걸 무릅쓰고라도 나가겠다라고 예.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예전에도 대선 출마할 때도 그랬었고 좀 간을 본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이미지를 또 심어주면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만약에 왜 이렇게 저울질 하느냐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아마 이제 이 좀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안 전 대표한테 유리한 시기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 질서에 공이 타격이 가해질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헌을 두고 예. 자유한국당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고 정부 여당 또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확산될 예.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국면이 오면은 이제 바른미래당 제3당의 어떤 프리미엄을 갖고 안 전 대표가 자신 있게 등판할 수가 있는데 그 1당과 시점이 2당의 국민이 좀 실증을 느낄 그렇죠. 때. 근데 그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지방선거 2달 반 정도 남은 지금 시점 더군다나 여당과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도 안 된 시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출마 선언을 할 이유도 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막 한참 시작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경선 후보가 정리가 될 정도에 맞춰갖고 시기를 조율해서 나오겠다라는 게 아마 안 전 대표 측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단한 착각이 있는 게 아, 그래요? 4월 말이 가까워 오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 시기는 모든 게 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쏠립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이어지죠. 한중일 정상회담 이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네. 뭐 물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뉴스의 빈도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1대1 구도를 형성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까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나올 생각이 있다라면은 지금 아직 상대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 높은 지지율을 끌어당기는 게 사실 우선일 텐데 저는 바른미래당의 전략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귀가 얇아서 그런지 이쪽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 김병민 교수 네. 생각에 대해서. 그 공식에 비춰보면은 빨리 지르고 나오는 게 맞아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근데 아마 가장 걱정되는 건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어요. 예. 출마 선언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게 예, 나오면 그 여론조사가 또 영향을 줘가지고 저기는 안 되나 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예, 예. 지지율이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안 전 대표로서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 크게 일입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과거의 저희에서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 한 자릿수의 지지율 정치라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당시에 한국당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기대감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급등했던 때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한 여론조사 지지도에 일입하지 않고 한국당에서 마땅한 후보를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전 대표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을 때에 가지게 되는 기대 효과라는 거는 안철수를 뛰어넘을 만한 인물을 한국당에서 찾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주저앉게 돼요. 근데 안 전 대표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아주 만약에 한국당이 지금 사람을 찾지 못해서 고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보수의 기본적인 표 20% 갖고 간다 그러면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되게 애매모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전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에 일비하지 않는다고 직접 김병민 교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 전 대표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네.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뭐 국민의당 지지율이 바닥이었다가 총선 결과로 확 오른다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일희일비를 하지 않을 수 있죠. 국민의당은 하여튼 그동안 계속 네. 정말 뭐 지지율 면에서는 정말 춤을 췄죠. 네. 지난번 대선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변화를 그렇죠. 겪었고. 근데 그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로 안 나타나더라도 네. 감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잠재적 지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안 전 대표가 조기에 출마를 할 경우에 자유한국당을 제압하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 가 있는 표들이 안 전 대표한테 넘어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 점이 아마 고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민주당 쪽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안 전 대표가 굉장히 촉각을 변수일 수 곤두세울 있겠죠. 만한 변수가 되겠죠. 자, 충남으로 가볼까요? 충남도 서울시장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된 곳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를 사퇴를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여권 우세가 흔들릴 수 있는 지역으로 일단 꼽히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인재 고문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제, 지금 뭐 전략공천을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무슨 뭐 불사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인재 전 의원은 사실은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에 정치부 출입을 시작할 때 이미 경기지사를 하고 있었던 분이라서 그때는 뭐 김영삼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차기 대선 그러니까 후보 차기 대선 후보 거명했던. 얘기가 나오는 네.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대단히 놀랄 후보들을 다 영입할 것 같았지만 예.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다 현역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충남 같은 사실. 지역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나와갖고서는 현역 의원 배지를 떼고 나와야 되는데 예, 예.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없죠. 거고 예. 그럼 유력하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인 인물이어야 되는데 남은 사람은 두 분으로 좁혀집니다. 이완구 전 총리 그리고 지금 피닉제로 알려져 있는 이인재 전 의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법 무죄 선고 받고 나서 정계 복귀에 대한 타이밍을 재고 있지만 사실상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국회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점쳐지고 있는 좀 그런 것 거고요. 같고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이인재 의원밖에 없다는 건데 네. 저는 오히려 여기서 좀 정진석 의원 같은 사람이 당을 위한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본인이 정진석 의원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2014년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정진석 의원이 받았던 퍼센테이지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43.9%를 받았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선거를 갖고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겨루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선거라는 거는 진짜 마지막까지 가서 국민의 표심이 어떻게 변할지 그렇죠. 모르기 그거야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죠. 이런 인물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이인재 의원 공천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는 한국당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김세민 평론가는요. 네, 결국 돌고 돌아 이인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고, 이제 사실 충청권은 저는 민주당이 석권하지 않을까, 광역지자체당 단체장은 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충청도에 또 뭐 농어촌 지역들도 있고 뭐 쉽게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익숙한 인물이 주는 그런 안정감이라든가, 예, 또 왕년의 대선 주자에 대해서 대통령은 못 시켜줬지만 도지사까지는 다시 한번 시켜줘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조금 안심할 걱정스럽긴 만한 할것 일은 같아요. 아닐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러나 이게 충청 내부에서는 모르겠으나 전국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도 쓸만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켜 준 거죠. 이 정치인들이 지금 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마치 어떻게 쓰면 좀 피해 가볼까 이러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 알겠습니다. 근데 서가분 의원님. 예. 그러면 그냥 그 단순하게 안철수 인재영 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어려워.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뭐 그 틀려도 분이 자체가 어려운 분이니까 네. 그래도 안 나갈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결국은 그러니까 떠밀려서도 나올 수밖에 안 없다. 안 나가면 그냥 현장 직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본 적이 예.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어려워요. 정돈 의원께 그럼 이걸 그 보강 질문을 드리는데 여론조사 계속 돌려본다고 했잖아요. 개인도 돌려보는데 당도 돌려보고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은 계속 등을 떠미는 겁니까? 아니 그럼 존재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네. 아니 서울시장도 못 내고 그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후보를 못 내는 당은 그거는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선거 끝나면은 예. 이제 그 야권 재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도부도 다 와해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두 번의 지금 전망이 엇갈립니다. 그 정돈 의원께서는 안철수 위원장은 못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단언을 하셨고, 서가분 의원께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떠밀려서라도 나올 것이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안철수 전 대표 인재영입위원장이죠. 바른미래당에 오늘 2시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오전에 아마 뭐 메시지가 돌았던 모양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또 보도까지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다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부에서는 내부에 유승민 대표의 갈등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해외를 다녀왔죠. 그리고 그렇죠. 해외를 가 있는 동안에도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네.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상당 부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대표도 동반 출격해야 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장이요? 대구시장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경기지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유승민 대표를 서울시장에 내보내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돈 의원님, 네.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하는 거죠. 못한다? 예. 왜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당사자는 네. 조사를 해봅니다. 여론조사를. 그리고 이제 어떤 것까지 하냐면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해서 나갈 경우까지 조사를 해봅니다. 아, 자기 돈으로 여론조사 의뢰해요? 그렇죠. 아니, 그럼요. 본인이 다 하죠. 그걸 감으로 하겠어요. 중요한 일인데. 그 돈깨를 튼.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형편없이 나오는 모양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러고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으로 공학적으로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기는 거로 나오면요. 벌써 한다고 했죠. 너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아니, 근데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 간단한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못 나올 거라고 보세요? 못 나오죠. 아, 그래요? 예. 서가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이게 그 나온다 안 나온다 못 나온다 나온다. 네. 이게 참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예.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 안 나오고 싶죠. 왜요? 절대로. 왜요? 왜 지니까. 진 게임을 안 하고 싶죠.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안 나올 수가 지금 없어요. 현재 상황이. 이제 당에서 계속 미니까. 계속 밀고. 저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러닝메이트로 해서 나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부하고
부산시로 나갑니다. 아무도 부산시장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네. 내가 제2도시 부산시장에서 장렬히 과감하게 싸워서 장렬히 전사해야만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믿음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있어 그 확신을 가지고 출마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바보 노무현의 그렇습니다. 시작이잖아요. 첫 출발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정치인과 정치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 예. 링컨 전 대통령도 중앙무대에서는 하원 의원 한 번 당선되고 선거마다 다 떨어졌어요. 아, 링컨이? 그러고 대통령 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지금 얘기했듯이 지는 선거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정치가가 못 되는 거죠. 그냥 정치인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명분과 예. 명분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명분을 만들어낼 어딘가에 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말들이 예. 나가야 된다고 아니면 안철수 아니면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네. 문제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의 명을 받아서 선당 후사로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네. 출마를 한다. 어허. 그러면은 그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 한 몸 불사르는 그렇죠. 대신에. 그렇죠. 예, 예, 그럴 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다음번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서 예. 이 한 번 불살아서 어떤 결과를 어디에 이 불살은 이 불씨가 네. 불꽃이 예. 어딘가에 옮겨 붙어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낼 때가 있을까요? 아. 근데 지금 원희룡 제주시사까지 그러니까 지금 서가번 할당을 의원님의 하겠다 그러는데.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선거 그렇죠. 당락과는 상관없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정치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거리가 없다 이게. 옛날에 조순 시장이 서울에서 당선될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최고위원이죠. 예. 부산시장을 나갑니다. 아, 예, 예, 예. 예, 부산시장을 나가는 당시 조순 시장 측에서